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료정보통계학의 제시는 실초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통계 관련된 논문의 리뷰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에 대해 소개하고 내용을 요약한 뒤 논문에서 사용된 여러 통계 방법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뷰할 논문의 제목은 Serum Vitamin D is a biomolecular biomarker for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ies이며 번역하면 혈청 비타민 D는 증식성 당뇨병 만막병증에 대한 생체 분사성 바이오마커란 뜻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가워 네이드리 외에 6명입니다. 이 논문의 주제하고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보면 당뇨병과 DR의 통계, 그리고 비타민 D의 우리 몸에서의 영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R이란 디아베틱 레티노패시, 즉 당뇨병성 만막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NPDR하고 PDR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NPDR은 Non-Proliferative Diabetic 레티노패시, 비증식성 당뇨병성 만막증이고 PDR은 프로리퍼렉티브 디아베티 레티노패시, 증식성 당뇨병성 만막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DR과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성 만막증, 즉 DR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의 말초 혈관의 순환 장애가 일어나 발생되는 DR은 가끔 불빛이 번쩍거리고 흐릿하게 보이며 시야에 파리같이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사람을 볼 때 전체가 보이지 않고 상반신 또는 하반신만 보이며 커튼을 친 것처럼 서서히 시야가 가려지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당뇨병성 만막증은 크게 비증식성 당뇨병성 만막증과 증식성 당뇨병성 만막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증식성 당뇨병성 만막증, 즉 NPDR은 망막의 작은 혈관들이 약해져서 혈청이 잘 새거나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중단되는 상태를 말하며 서서히 발생되고 시력 감퇴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식성 당뇨병성 만막증, 즉 PDR은 이와 같이 혈액순환이 나쁜 곳에서 신생혈관이 생기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신생혈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출혈에 의해 5년 이내에 생명하게 되는 병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여러 대사 활동에 관여하는 물질인데 비타민 D의 결핍은 DR의 발병과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비타민 D를 DR의 유무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즉 비타민 D의 당뇨병성 만막증에 대한 바이오마커로서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의 실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차 의료기관을 기반한 담력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미국 당뇨협회의 지침을 통하여 당뇨병의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대상에는 망막증이 없는 당뇨병 (MODR) 24명, 증식성 당뇨병 만막증 (PDR) 24명, 비증식성 당뇨병 만막증 24명과 건강한 대조군 헬시 컨트롤스 2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스테레오스코픽 슬릿 램프 바이오 마이크로스코피, 인다이렉트 옵살몰로스코피, 디지털 펀더스 포토그래피, 플루오레세인 엔지오그래피의 검사를 통하여 연구 대상들의 눈의 상태와 만막증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로그 MAR의 척도로 나타내었습니다. 케밀 루마인 스캔트 마이크로파티클 이뮤노에세이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비타민 D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위의 표는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DR 환자의 데이터가 대조군의 데이터에 비해서 HbA1c, 혈당 F 및 pp, VA에 대해 유의하게 다르고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이 값들은 대조군과 DR 환자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비타민 D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정상 대조군과 만막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에 비해서 NPDR 환자하고 PDR 환자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 다음 표와 그림은 PDR 환자와 NPDR 환자의 ROC 곡선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ROC 곡선 분석에서 비타민 D의 컷오프 밸류가 18.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하였을 때 높은 민감도와 특수성을 가지면서 비타민 D의 결핍이 NPDR 및 PDR과 상당히 관련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PDR에 대해서는 0.91의 우수한 AUC가 관찰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PDR 환자와 NPDR 환자에 대해 낮은 농도의 혈전 비타민 D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DR을 가지고 있는 당뇨병 환자와 대조군에 대해서는 높은 농도의 혈전 비타민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비타민 D가 증식성 당뇨병성 만막증의 생체 분자 바이오마커로서의 역할에 적합함을 보이면서 끝납니다. 이 논문은 표본의 수가 너무 적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샘플 크기가 더 큰 DR 연구 중 비타민 D를 단순하고 민감하며 구체적인 증식성 당뇨병성 만막증의 연구조사 지표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부터는 이 논문에 사용된 통계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튜던트 T-테스트입니다. 스튜던트 T-테스트는 독립표본 T-검증에 사용하는 통계 분석법입니다. 논문에서는 연속적인 두 개의 독립그룹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노바입니다. 아노바는 Analysis of Variance의 약자로 분산 분석을 뜻합니다. 통계학에서 두 개 이상 다수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 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분포를 이용하여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논문에서는 네 그룹의 평균 나이를 비교하였습니다. 분산 분석의 결과 p-value, 즉 유의 확률이 0.99로 유의 수준으로 설정한 0.05보다 크므로 귀무 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평균 나이와 그룹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노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평균 나이는 그룹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관찰된 빈도가 기대되는 빈도와 의미있게 다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증 방법입니다. 양적 혹은 이산 그룹을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논문에서는 네 그룹 간의 성 빈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의 결과 p-value가 0.15, 유의 수준인 0.05보다 크므로 귀무 가설을 채택합니다. 즉, 성 빈도와 그룹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를 확인해 보면 네 그룹에서 성 빈도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OC 곡선입니다. ROC 곡선은 이진 분류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주로 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가로축은 1-특이도, 세로축은 민감도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컷오프 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컷오프 밸류는 검사법의 기준치로서 검사법의 유용성이나 진단의 결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당뇨병성 망막증의 중증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바이오마커로서 비타민 D의 정확도를 평가합니다. 정확도는 밑면적 넓이인 AUC에 의해 측정했습니다. 논문에서는 NODR, NPDR, PDR 세 그룹에 대해 ROC 커브를 이용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NODR 그룹은 분석 결과 AUC가 0.581로 등급은 fail 단계입니다. 그리고 p-value는 0.352로 유의 수준인 0.05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NPDR 그룹은 AUC가 0.757로 fair 등급입니다.
p-value는 0.001 미만이므로 UA 수준인 0.05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NPDR 그룹의 ROC 곡선입니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나타나 있고 컷오프 밸류가 18나노그램/밀리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DR 그룹입니다. AUC는 0.91로 엑설런트 등급입니다.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고 있고 p-value가 0.001 미만이어서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PDR 그룹에 대한 ROC 곡선입니다. NPDR 그룹에 비해 곡선이 왼쪽 위로 치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컷오프 밸류는 18.6 나노그램/밀리로 나타났습니다. 세 그룹에 대한 ROC 곡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타민 D는 컷오프 밸류를 18.6 나노그램/밀리로 하였을 때 NPDR 및 PDR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DR 그룹에서 비타민 D의 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고 비타민 D 혈청의 감소가 PDR 그룹에 대한 잠재적 바이오 마커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헨스카파 분석입니다. 이 분석은 측정 도구에 대해 전문가 간, 즉 두 그룹 혹은 두 명이 동일한 평가를 했는지 다른 평가를 했는지 파악하는 용도로 SPSS에서 교차 분석을 이용해 분석이 가능하며 분석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평가자 간에 동일한 평가를 했다고 판단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가자 간에 상반된 평가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2형 당뇨병 진단 검사 시 코헨스카파 분석 또한 진행했었는데 이 수치는 0.85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뉴먼 켈스 포스트혹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아노바를 한 다음에 어떤 두 집단의 평균이 특별히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사후 검정으로 매우 작은 차이라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2종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1종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결과보다 더 안 좋은 연구에 적합합니다. 같은 아노바 사후 검정 방법 중 하나인 터키 방법과 매우 유사하나 뉴먼 켈스 사후 검정은 터키 방법에서 표만 다르지만 임계치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뉴먼 켈스 사후 검정 방법으로 검정을 한 결과 HbA1c, 혈당 F 및 PP, VA에 따라 평균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value가 유의 수준인 0.05보다 각각 작기 때문에 귀무 가설을 기각하였습니다. 샤피로-윌크스 테스트는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그룹 간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귀무 가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으로 p-value가 0.05보다 크면 정규성을 가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레베네스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레빈의 등 분산 검정으로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그룹의 분산이 같을 것, 즉 분산들의 차이가 0이라는 0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 가설이 기각되면 0 가설은 거짓이며 그룹별 분산이 다릅니다. 0 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그룹별 분산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성립합니다. 스튜던트 t-테스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정규성 등 분산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샤피로-윌크스 테스트와 레베네스 테스트를 통해 등 분산성을 확인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을 통해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함수로 나타내어 예측 모델에 사용합니다. 특히 복수의 범주이면서 순서가 존재하면 서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에서 신뢰 구간 95%일 때 평가 변수는 1.11이었습니다. 여기서 odd ratio란 특정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특정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여기에서는 1보다 크므로 낮은 수준의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당뇨병성 망막증 발병 확률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1이었으면 비타민 D는 당뇨병성 망막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1보다 낮았다면 낮은 수준의 비타민 D 수치는 낮은 당뇨병성 망막증 발병 확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는 낮은 혈청 비타민 D 수준에서 DR 발병이 많다는 관계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